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3월에 뉴욕 증시는 뭐 월요일이고 뭐 금요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좀 힘들게 하네요. 이번에도 또 바닥이 뚫릴 뻔했거든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바닥이 지금 뚫릴까 말까 걱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심리 지표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 현물 지표로 좀 전이가 돼서 실제로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서 소방수가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좀 찾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도 찾아봐야죠.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모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 1.7% 그리고 나스닥 지수 2.7%의 급락이었습니다. 2.7%면 뭐 거의 3% 하락한 거니까 뭐 일제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특히나 테슬라가 3.5% 밀리면서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나 싶다가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뭐 부진의 늪이 좀 깊어지고 또 길어집니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모두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급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도 두 자릿수 급락을 했네요. 이렇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도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엔비디아, 테슬라, 비트코인 다 빠졌으면 시장이 남아나질 못했다는 거죠. 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M7 중에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얼마나 더 빠졌을까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냥 첫 번째 종목으로는 룰루레몬 일단 들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 급락을 했는데 본장에서 더 많이 빠졌어요. 15%. 이거야말로 진짜 바닥이 뚫린 거죠, 차트가. 소비재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룰루레몬 입장에서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애플로빈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계속 이만큼 떨어졌다가 4% 오른 걸로 상승했다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뭐 선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더 깊이 파봐라는 뭔가 되게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엠러빈의 어떤 그 수익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위배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 있다 그런 얘기죠. 더 파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더 파보면 우리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믿어도 될지. 엠러빈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게 바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코어위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받아서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막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마련을 해주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도 되게 밀접해 있고요. 그 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쪽이 다 이들의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2021년 이후로 기술주 중에는 최대 규모의 어떤 상장이라고 들었는데 아쉽지만 그냥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선이라는 게 어쨌든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어위브의 상장이 다시 AI 쪽에 긍정적인 희망을 불러올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시간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뉴욕 증시 일제히 무너졌다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많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시장 아시다시피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시점과 그리고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닥을 논하는 게 여기쯤이면 바닥일까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자동차 관세 얘기만 안 나왔어도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쌍바닥 정도는 만들고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계속 하락을 했죠. 수목금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인 거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부근까지 임박을 하는 상황이고 네. 다우도 이제 거의 임박을 했다라고 좀 보고 맞아요.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M7의 주가 흐름과 금값의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의 선두주자 M7, 안전자산의 선두주자 금값이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이 정도. 저도 이런 정도는 좀 처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좀 높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매각이 계속 선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어떤 방향을 좀 찍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의 랠리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가 아마 이번 주에 될 텐데 이번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4월 2일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 우리가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얘기하려면 바닥을 잡아주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상호관세 앞두고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그 악재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나치지 않을까. 클라이막스면 참 다행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제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C 물가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CPI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좀 몰랐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계란 가격을 미국에서 보시면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플랫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가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이 음식 쪽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게 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들 그러니까 PC 지표들로 보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얼마만큼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물가도 지금 잡혀지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월 지표라서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 2월 PCE 물가 데이터면 관세 부과되기 전이잖아. 그러면 관세 부과되고 나서는 훨씬 더 물가가 높아질 수 있잖아 쪽으로 그냥 악재를 더 큰 악재로 약간 부풀려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분위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진짜 많이 안 좋더라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보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번 달에도 쉽게 반등을 할 기미를 좀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소비자 이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수와 기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심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갖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이제 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 5%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나 뭐 기대 지표 모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물가 자체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주식 자체를 부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물가는 올라갔고 소비 심리는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전망도 높아졌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더 뜯어봐야겠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입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상호 관세가 이어지고 난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제대로 평가가 돼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보다 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보다 더 가중한 그런 관세 부과 이야기를 더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상당히 좀 시장 자체는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관세가 진짜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4월 2일에 발표가 되는데 뭐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하루 더 봐야겠죠. 그러면 그 전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상호관세 어떤 규모라든지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예상하는 게 너무 과도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호관세가 계속 안 좋다 얘기를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레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언급 없이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시장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결국엔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과연 원하는 거에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더 부과를 할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지수는 반등을 할 텐데 이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마라. 근데 관세 부과해놓고 가격은 올리지 마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좀 마음을 꺾어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뭐 그 또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쵸. 뭐 의중을 어떻게 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이라는 전술 자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이 보완적인 거를 또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만약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게 커진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도 미국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바꿀 수도 있겠지. 뭐 이러다 보면 미국도 힘들어지겠지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벼랑 끝 전술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몰아놓기 이 전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상호 관세까지는 그 몰아놓기 전략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발휘하는지 계속 그냥 우리는 뭐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고 그 지표 중에 고용 주간이잖아요. 이제 또 4월 첫째 주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할까요? 네, 3월 뭐 ADP 고용 보고서가 이제 2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4일 날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월에 14만 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7만 7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3월에 뭐 어떻게 보면 11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예측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용이 좋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월 4일에 발표되는 3월 고용 보고서 관련돼서는 2월 지표가 15만 1,000명 증가가 됐는데 12만 명으로 예상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두 개 다 지표 모두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용 쪽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게 뭐 전부 다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도 여전히 조금은 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월요일부터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혹시 어떤 기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파월 의장 연설이 이번 주에 좀 있다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보통 이럴 때 가끔 이제 구원 투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제가 봐도라도 뭐 어떠한 좀 좋은 이야기를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거는 관세를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2번 원래 하기로 했지만 뭐 3번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입장을 표명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물가 지표들 자체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PC 물가 데이터가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래도 뭐 고용 보고서도 그렇게 조금 입증을 해주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미국 경기 그 정도로 안 좋은 거 아니다 정도로만 얘기해 준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 조금 시선해 준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4월 2일 지나고 나면 이런 스케줄들이 조금씩 시장을 달래주기를 일단 이번 주 스케줄은 그렇게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떨까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반대로 뭐 유럽이나 중국은 요즘 엄청 좋다면서요. 네. 뭐 중국 조금 꺾이긴 했는데 약간 좀 뭐 고개를 좀 돌려서 그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천억 유로 달러를 좀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파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뭐 기계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되레 미국을 팔고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 쪽을 뭐 매수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관세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국도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안 좋겠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중국은 그래도 이제 내수 시장이 뭐 튼튼한 내수 기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관신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타겟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중국은 별로 그렇게 타격을 입는 모습이 아닌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이번 주 전략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 쉬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되레 굳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4월 2일 날 이후에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일단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지만 그래도 또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호관세 이후에는 급반등을 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2일 관세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이후에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그 얘기를 오늘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결론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지나가면 이제 추위도 조금 잦아들고 이제 꽃도 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다가 이번 주 말부터 4월부터 다시 시장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